미분이야. 오케이? 미분이야.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자. 됐어요? 미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자. 일단 얘들아, 미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미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미분을 배우는 목적이야. 꼭 알아두도록 합시다. 미분을 배우는 목적. 얘들아, 미분을 배우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니? 미분을 배우는 목적. 여러분들 미분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분을 배우는 목적. 오케이? 전체적으로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다 똑같아요.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얘들아, 미분을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꼭 머릿속에서 잊지 말도록 하자. 오케이?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야. 아시겠어요? 역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미분을 써야 된다는 소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그래프에 관한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미분을 활용하는 것이 많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앞부분을 선생님 조금만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왜 등장하고 뭐 때문에 등장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래프는 주로 곡선이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그래프는 주로 곡선이 많아요. 물론 직선도 있지만 직선 같은 경우는 그리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주로 곡선이 많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그리는 그래프, 곡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되게 단순해. 곡선은 그래프를 그리기가 어렵지. 오케이?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무엇은 그래프를 그리기가 쉽냐면 직선은 그래프를 그리기가 쉬워.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그리는 게 이제 곡선인데, 이것들을 오케이? 그리기가 쉬운 직선으로 대체해서 생각을 해보자. 거기에서 이제 파생된 단원이 미분인 거야. 마치 뭘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학생들이 옛날에 이걸 장난삼아 어디선가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쪼개놓은 다음에 이렇게 차례로 연결하면 실제로 직선으로 연결했지만 모양 자체는 무슨 형태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곡선이 된다. 이런 거 본 적이 있니? 이런 그림을? 됐어? 이런 그림 본 적이 있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미분을 배우는 것의 정답인 거거든. 직선을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연결하다 보면 여기 모양이 곡선처럼 이렇게 보이지? 그치? 이걸 더 잘게 쪼개놓으면은 이게 지금 우리 눈에는 곡선처럼 보이는 정도이지만 이게 더 잘게 계속 해서 선을 그린다면 이 선이 뭐가 되는 거겠니? 곡선이 되는 거겠지. 이거를 이제 곡선을 직선으로 뽀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곡선 형태를 그리는데 곡선을 그리는 게 어려우니까 이걸 이제 직선으로 뽀개서 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평균 변화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오케이? 평균 변화예요. 평균 변화를 원칙적으로 그 출발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곡선을 직선으로 뽀개는 아주 되게 단순한 방법을 얘기하는 게 평균 변화에 대한. 오케이? 무슨 얘기냐? 여기에 y는 fx라는 곡선이 있다 이거야. y는 fx. 됐어? 이 곡선 자체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좁히기 위하여 구간을 정해주면서 그 구간 내에 그려진 곡선만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A서부터 B까지라고 주면서 그 구간 내에 그려진 이 곡선만 생각을 해보자. 됐어요? 이 곡선만을 생각했을 때 이 곡선을 직선으로 바꾸는 방법. 아주 단순한 이런 방법이 있지.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거의 끝점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직선으로 이렇게 돌리는 이런 방법이 있지. 곡선을 직선으로 바꾸는 아주 단순한 방법을 얘기하는 거란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런 변화는 됐어요? 우리가 구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으면 이런 식의 직선이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될 거고, 우리가 어떤 곡선에
이렇게 어떤 곡선의 양끝점을 연결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곡선의 양끝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곡선을 직선으로 단순화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조금씩 다 다르게 되지. 그렇지?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그 곡선마다 그려진 이 직선들을 각각 구별할 필요가 있고 그 구별을 기울기로 해요. 알겠어요? 그 구별을 뭘로 한다고 얘들아? 기울기. 요만큼의 곡선을 대체한 이 직선이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곡선을 대체하는 이 직선이 다르다 이거야. 이걸 뭘로 구분한다고? 기울기로 구분을 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예. 오케이? 그리고 그때 말하는 기울기는 원래 존재했던 직선의 기울기가 아니다. 오케이? 우리가 곡선을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직선의 기울기다. 됐어? 라고 하면서 이름만 조금 다르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함수의 어느 부분이냐를 설명해주고 구간 A, B에서 A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균 변화율. 됐어요? 평균 변화율은 또 다른 이런 뜻을 가져요. 어떤 뜻이냐면 A서부터 B까지 곡선이 이렇게 된다는 소리는 A서부터 B까지 이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됐니? 이 과정을 곡선으로 돼 있으니까 어느 순간은 천천히 변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변하는 이런 어떤 현란한 모양이 형태로 변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단순화해서 직선 형태로 쭉 변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를 보겠다는 이런 뜻도 가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의미에서 평균 변화율. 이 단어 뜻은 아무래도 그쪽에 해당하는 개념하고 굉장히 닮아있죠.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자, 근데 그 평균 변화율 개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한 것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학 내용을 배우면서 평균 변화율이 왜 존재하느냐 거기에 선생님이 좀 집중을 해서 설명을 해준 거고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 해두면 되겠어. 하나는 곡선을 직선으로 단순하게 바꾼 것을 뭐라고 한다? 평균 변화율이라 한다. 이거 한 가지 잘 생각해 두도록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부터 쓰기 시작할 표현이야. 시험 문제에서 표현이 되게 중요해. 알겠지? 자, 그 평균 변화율을 쓰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평균 변화율은 결국에 그 궁극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기울기라 그랬죠? 맞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로 정의를 합니다. 아시겠어? 이게 그 정의 내용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써본다면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작성을 해본다고 하면 x좌표가 a이기 때문에 y좌표는 fa라고 쓸 수가 있을 테고 여기 있는 이 좌표를 됐어요. x좌표가 b이기 때문에 y좌표를 b, fb라고 쓸 수 있다. 됐어요? 라는 것을 확인하신다면 요거의 평균 변화율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겠어요. x 증가량 x끼리 뺀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을 빼면 x 증가량은 다음과 같이 b-a분의 y 증가량은 fb-fa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평균 변화를 뜻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너무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외우지 말고 b-a분의 fb-fa다.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이건 지금 뭘 계산한 거다? 기울기를 계산한 거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얘와 얘가 순서상으로 보이시고 얘가 얘와 순서상으로 보이면서 외우셔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b, fb하고 a, fa를 연결한 기울기를 작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를 표현하는 방법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그게 무엇이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기호를 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x 증가량을 델타 x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쓴다 이거죠. 맞지? 오케이? 그것을 그림에서 어느 부분을 차지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이만큼이 x 증가량이니까 이것을 델타 x로 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어요. 그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를 다시금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에서 델타 x만큼 온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b를. 됐어? 자, 그래서 우리가 b라는 값을 a에서 델타 x만큼 온 것이다 이렇게 대체를 할 수가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요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어요. 이건 a에서 델타 x만큼 온 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그 a에서 델타 x만큼 온 것의 함수값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요걸 통해서 평균 변화율을 작성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x 증가량 델타 x분의 오케이? y 증가량 하나가 fa 플러스 델타 x고 오케이? 빼기 하나가 fa였어요. 오케이?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됐니? 대신에 선생님이 아까 순서상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x 증가량분에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요거 보면 있는 그대로 fa 플러스 델타 x라는 소리는 x좌표가 a 플러스 델타 x이고 그때 함수값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a 플러스 델타 x라는 그런 좌표가 있는데 요거에 함수값을 만드는 x좌표가 a인 거지? 오케이? 그걸 빼다 보니까 델타 x만 남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순서쌍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수학 건강상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됐어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알겠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두 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곡선을 직선으로 대체하는 아주 간략하게 곡선을 직선으로 대체해 본 도구다. 알겠니? 두 번째는 무엇이다? 표현이 중요하다. 잘 생각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간 변화율입니다. 혹은 우리가 변화율이라고도 얘기하고, 왜 가장 친숙한 표현 무엇이냐면, 미분계수라고도 얘기하죠. 미분계수. 오케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요? 괜히 말만 돌려서 설명하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말만 딱 정리해놓고 추가 설명을 하는 형태로 가자.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알아야 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의야, 정의. 오케이? 됐어요? 미분계수의 정의. 됐어요? 미분계수의 정의는 무엇이냐? 얘들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딱 정리해서 머릿속에 담아두도록 하세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 아시겠어요? 오케이. 미분계수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들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요것만 있으면 나머지 표현이나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하학적 의미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 이해하기 위해서 미분계수의 정의, 뭐가 제일 중요하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미분계수의 정의는 뭐라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아시겠어요? 요거 잘 알아두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서 나머지 다 채워보도록 합시다. 됐어? 오케이? 원래 아까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 평균 변화율은 뭘 얘기했냐면, 곡선을 직선으로 바꾸는 방법이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간 내에 존재하는 곡선이 있으면 그거의 양끝점을 이렇게 직선을 연결해서 됐어요? 우리가 이 곡선을 직선으로 한번 대체해서 생각해 보겠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사고를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것은 분명히 실제 곡선과 차이를 가지고 있어.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을 완전하게 대체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선이 이 곡선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이 간격을 계속해서 줄여가는 거야. 왜? 여기 왼쪽 끝은 그대로 고정을 하고 간격을 계속 줄인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전보단 차이가 줄어들고 이전보단 차이가 줄어들고 이전보단 차이가 줄어들고 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것을 우리가 새로 배운 극한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 간격을 계속해서 한없이 줄여나간다라고 하면 결국엔 곡선하고 직선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야. 맞는 논리지. 맞니 얘들아? 그것이 미분계수야.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게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이유야. 다짜고짜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죠? 오케이? 다짜고짜 외우다가는 선생님이 옛날에 그랬듯이 혹은 너희들 반 친구들 중에서 꼭 그런 애들이 있을 텐데 미분계수의 정의를 아무 이유도 없이 외우면서 응용된 문제에서 절대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날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곡선을 직선을 대체하는 이 평균 변화율을 완벽하게 직선이 곡선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간격을 줄여간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대신에 한없이 계속 줄임으로써 결국엔 곡선이 완전히 직선이 완전히 곡선을 대체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에 있는 오른쪽 끝을 어떤 변수로 잡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오른쪽 끝에 해당하는 것 좌표는 x, fx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오케이?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a, fa가 되겠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일단 이 두 점을 가지고 x-a분의 fx-fa를 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했으니까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되겠지? 맞니 얘들아? 이때 나타난 이 평균 변화율에 대하여 오른쪽 끝에 해당하는 것을 간격을 점점 계속 당겨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도록 A에 한없이 가까워지도록 당겨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면 이 직선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까워져 오면서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이 A일 때 일종의 접선 형태가 될 것이며,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미분계수라는 것은 결국엔 뭘 의미하는 거냐면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너희들 미분계수에 대해서 거의 80% 정도는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어.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니 얘들아? 자, 이제부터는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살을 좀 더 갖다 붙여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일단 미분계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됐어요. F'A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죠? 혹은 Y' X는 A 이렇게 씁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dy, dx라는 기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형에서 선호되는 기호이고 나형에서는 별로 선호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제 F'A 정도면 충분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우리는 이제 이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계산한 이 미분계수를 뭐라고 표현한다? F'A라고 표현한다. 이 정도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시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아까 평균 변화를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듯이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것도 일단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일단 존재하기는 해. 알겠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기는 해. 어떤 거냐면 이 x 증가량 자체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지. 됐어요? 이 x 증가량을 델타 x라고 하면서 접근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것을 h로 고쳐서 써요. 미분계수 할 때는 특히나. 됐어요? 그래서 x 증가량을 h로 고쳤었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요. 이만큼이 h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좌표를 새롭게 표현해보면 얘는 a에서 h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그럼 얘는 무슨 얘기니 얘들아?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a 플러스 h, f a 플러스 h에 대한 함수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들아 됐어요? 네, 그걸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하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그런 다음에 간격을 줄이는데 그 간격은 지금 우리가 h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h가 0으로 갈 때 하면 간격이 줄어듭니다. 됐어요?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 이것도 결국엔 위와 똑같은 a에서의 미분계수 f'a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너희들 90%를 이해한 거야. 됐어요? 나머지 10%를 채워보자. 그 10%는 일단은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제일 중요해. 미분계수는 뭘 한 거다? 평균 변화율에 극한을 때린 거야. 아시겠습니까? 평균 변화율에 뭘 때린 거라고 얘들아? 극한을 때린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이게 단순함기로 보이면 안 돼. 뭘로 보여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게 a 플러스 h에서 a를 뺀 거로 보이면서 순서상 보이면서 이게 평균 변화율을 계산한 거다 이렇게 보여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자 무식하게 h분의 fa 플러스 h 빼기 fa에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이게 f'a가 된다라고 일자 무식하게 외우면 내가 특히 그랬는데 시험에서 변형되는 문제 얘들아 있잖아. 오케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fa 플러스 2h 빼기 fa. 오케이? 이것이 뭐 문제집 보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면 똑같이 f'a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지. 내가 학창 시절에 그랬거든. 내가 봤을 땐 이 새끼하고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왜 얘도 또 f'a가 되지? 몰랐어. 그래서 2학년 때는 미분을 정말 싫어했던 것 같아.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그냥 닥치고 외우는 거지 뭐. 오케이? 너희도 그런 경우가 제법 있을 거고. 그치? 근데 그렇게 돼. 근데 이거 은근히 되게 쉬운 거야. 이거는
오로지 지금 선생님이 밑밥을 굉장히 열심히 잘 깔아놨는데 오로지 누구에 따라서 달린 거냐면 미분계수의 정의. 무엇이라고 얘들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아시겠어? 그거에 따라 달린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게 정의가 아니야. 정의는 이거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 이게 정의야. 그럼 얘네들은 뭔지 아니? 요거의 대표격들을 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지. 우리가 도너츠라는 개념이 있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안에 뻥 뚫려 있는 그런 빵. 도너츠란 개념이 있어. 그건 뭐야? 그 대표격. 뭐 던킨 도너츠, 크리스피 도너츠 이런 거 써놓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요게 정의가 아니야 원칙적으로. 근데 얘네들도 도너츠가 맞긴 맞는데 얘네들이 전부가 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전부를 잘 설명해 주는 건 얘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는 거. 그래서 원래 미분계수를 정리할 때는 있잖아. 점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굳이 상관이 없어. 그냥 평균 변화율만 잘 작성이 되고 극한을 이용해서 간격만 줄이면 그건 미분계수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A잖아? 오케이? 여기에 이제 H만큼 떨어진 데가 있어. 그래서 여기 A 플러스 H, 여기 이제 FA 플러스 H, A 플러스 H, FA 플러스 H 이렇게 돼 있지. 됐지? 근데 여기에서 H만큼 더 떨어진 곳이 있어. 그러니까 총 2H만큼 떨어진 곳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는 뭐냐면 A 플러스 2H라고 표현이 되겠지. 이해되니? 그럼 이때 이렇게 쭉 올라가 보면 이때 이제 함수가랑 만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얼마일 거냐면 A 플러스 2H, FA 플러스 2H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이걸 가지고 여기랑 이렇게 평균 변화율을 작성해도 돼. 아시겠어요? 작성하면 이렇게 되겠네. 2H분의 F, A 플러스 2H 빼기 FA.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런 다음에 H를 이용해서 간격을 줄이면 H가 0으로 가면 어차피 2H도 0으로 가니까 이 간격이 줄어드는 거거든. 맞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점점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얘도 A일 때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집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오케이? 여기 부분하고 이렇게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 이게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제가 왜 그런 거냐면 얘가 평균 변화율이 만 만족하면 되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오케이? 저희 같기만 하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같기만 하면 요때 함수값이 A 플러스 네모고 요때 함수값이 A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렇게 네모라고 써놓으면 이건 결국에는 평균 변화율을 만족한다 이거지. 그래서 극한이니까 이건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평균 변화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공식처럼 기억해 두려면 저렇게 네모를 따로 쓰지 말고 평균 변화율이 돼야 되니까 요거하고 순서상이 같아야 된다. 순서상으로 보여야 된다.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작성이 돼야 된다. 이거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이 자리하고 같으면 그게 순서상이 되더라.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 자리하고 같으면 이 자리하고 같으면 순서상이 되더라. 라고 기억해 두고 요거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이거 정확히 말하면 이제 100%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자. 이건 뭐라고? 대표 표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전부가 아니야. 알겠죠? 알겠어요? 세상에 도너츠에는 던킨 말고 크리스피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우리 동네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맛있는 도너츠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지? 그 점을 꼭 생각을 해두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너희들이 잘 이해하면 미분계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잘 이해가 돼. 그리고 너희들이 개념적으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 있잖아. 개념적으로. 문제가 어려운 거 말고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바로 오늘 설명한 내용이야. 미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다 이해하는 거 쉬워. 상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말 잘 기억해두자. 미분계수의 원칙적인 정의는 무엇이라고 얘들아?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접선의 기울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너희들 미분을 잘하기 위해서 미분계수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외워두면 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선생님이 누차 강조하는 이유는 정말로 너희들이 수능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는지를 그걸 알면서 풀고 싶으면 반드시 알아둬야 돼. 알겠어요? 선생님이 누차 강조하는 이유 중에는 톡 까놓고 얘기해서 강사동에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알겠어요? 오케이? 내가 어느 학원, 유명한 학원, 부원장이라는 사람도 만나봤는데 걔도 모르더라고.
익명으로 하겠지만, 잘 기억하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시간이 10시를 넘어갔기 때문에 두 문제만 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저희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자, 일단 문제 푸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면서 바짝 신경 써야 되는 거, 선생님 앞으로 살을 좀 더 추가하겠지만, 바짝 신경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표현이다, 표현.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1번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풀라고 하면 엄청 못 풀어, 이것도. 자연수 n에 대하여 닫힌 구간 n, n 플러스 1에서 함수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은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함수 y는 fx의 1, 100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 오케이. 자, 문제 푸는 요령은 항상 조건과 구하는 것의 관계성을 확인해 보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n, n 플러스 1에서의 평균 변화율. 자, 그럼 그 평균 변화율 작성하면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n,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1에서 n 쪽을 빼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f 뭐니, 얘들아? n 플러스 1 빼기 fn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게 평균 변화율이네? 맞니? 됐어? 그럼 이게 지금 뭐란 소리야? n 플러스 1이란 소리야. 이게 조건이야. 됐어요? 조건을 다시 한번 간결하겠으면 분모는 1이 될 테니까 fn 플러스 1 빼기 fn이 뭐가 된다는 소리지? n 플러스 1이 된다는 소리지. 됐어요? 맞니?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소리죠. 아시겠습니까? 됐죠? 그러면서 이것이 보면서 이런 생각 들면 되겠어. 아, 여기 1 들어가면은 F2 빼기 F1이 2라는 소리구나. 여기 2 들어가면 F3 빼기 F2가 3이라는 소리구나. 하면서 여기다 이제 뭐 자연수 n에 대하여라는 이 말 덕분에 난 여기에다가 아무렇게나 n을 대입하는 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구하는 거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구하는 건 1,100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표현해 봅시다. 표현이 중요해요. 1부터 100까지 해서 평균 변화율이니까 100 빼기 1에서 F 무엇이니? 100 빼기 F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99분의 F100 빼기 F1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문제의 특성상 이 문제는 함수 fx를 구하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공감할 수 있겠니, 얘들아?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 관계, 얘하고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문제를 대답하는 소리죠. 이해됐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다 적당히 자연수를 대입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보이는 특징이 얘들아, 얘네들이 반드시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을 얘기하는 거란다. 얘네들이 반드시 연속된 두 자연수의 형태로 나온다는 특징이 보인다는 걸 머릿속에 생각해 두도록 합시다. 아시겠어요? 알겠니? 오케이? 여기가 3이면 얘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됐어? 이런 걸 생각해 두도록 합시다. 그럼 쟤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인데 어떻게 풀 거냐? 여기 F100이 있죠? 오케이? 근데 저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99에 대한 함수값 F99가 있어야지 저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작업하는 거야. 빼기 F99. 됐어요? 원래 없던 놈인데 더하기 F99. 이런 젠장. 얘도 원래 없던 놈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여기에다가 F98을 해놓으면, 그치? 저 공식을 또 쓸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럼 얘는 어떤 놈인데? 그럼 더하기 F98. 됐어? 그런 다음에 요거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F97. 됐어? 해놓다 보면 이것도 공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네. 맞니, 얘들아?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작업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치? 그럼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작업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F2까지는 추가를 하겠죠. 왜? 분모에 원래 뭐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F1이 있었어요. 맞니, 얘들아?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F1 이렇게 작업해 놓겠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쓴 부분은 결국엔 서로 다 이렇게 상쇄돼서 없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쓰는데 지장이 없겠죠. 맞니? 오케이? 표현만 달리한 거라 이런 얘기죠. 어쨌든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얘들아, 요건 어떻게 되니, 얘들아? 요거는. 여기에다 얼마를 대입한 걸 얘기하는 거야? 99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100이지? 맞니? 그래서 요게 얼마가 되니, 얘들아? 100이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되겠니? 저기 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한 거야? 여기 식에다가 98을 대입한 거야? 그럼 98을 대입하면 98 플러스 1, 99가 되겠다. 이걸 간단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숫자가 그대로 오네 하면서 규칙을 더 간단히 볼 수가 있어. 됐어? 그러니까 얘는 뭐인 거고? 98인 거고.
이해되니? 그 다음에 97 빼기 96에 해당하는 놈은 뭐인가? 97인 거고. 더하기 점점점. 오케이? 맨 마지막에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2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직접 다 더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더하기 1이 있다라고 하면 1부터 자연수, 오케이? 100까지의 자연수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K 공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맞니,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00까지의 그 K 공식에다가 이 1은 원래 없었던 거니까 빼기 2를 다시 추가로 해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계산 마무리하면 요거 계산하면 이게 5050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99분의 5049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9로 약분하면 여기 11분의 9로 약분하면 9, 5, 45 그러면 54 나오겠지? 6, 9, 54 그 다음에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어요? 다시 11로 약분하면 55라는 정답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다음 문제. (2009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함수 f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 플러스 1 빼기 8 이게 5일 때 f3 더하기 f'3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이 극한의 꼴을 잘 보는데 x가 2로 갈 때 분모가 어디로 가니 얘들아? 0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건 뭐니 얘들아? 따라서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되니 얘들아? 0으로 가야 되겠고 오케이? 이 2 플러스 1이 아니죠? 이게 지금 다항함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 극한은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f2 플러스 1 빼기 8 다항함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f3은 얼마가 되겠니 얘들아? 8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게 하나가 찾아져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f3은 나왔다 이거야. 됐어? 이때 요건 8이라는 걸 찾았으니까 요것만 찾으면 되는데 f'3은 요떨렁 극한되어 있는 걸 통해서 어떻게 구하냐? fx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하냐?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이제 이거 남아있는 거지. 무엇? 미분계수의 정의. fx가 누군지 모르니까 미분 자체를 우리가 실제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 이 극한을 보면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이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잘 기억하고 대답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자, 이게 fx 플러스 1입니다. 됐습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기 있는 8을 방금 우리가 찾아봤듯이 f3이라고 고칩시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를 얘기해 봅시다. 얘들아, 미분계수의 정의는 무엇이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라고? 아유,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직 익숙치가 않아. 왜 이렇게 입이 안 떨어져, 이 사람들아.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라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야. 오케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 만들 때는 항상 분자를 기준으로 만드는데 오케이? 말 그대로 평균 변화율 극한. 요거 자체를 평균 변화율을 만들면 너희들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어떻게 만들면 되냐? 얘들아, 이건 누구에 대한 함수값이지? x좌표가 얼마일 때 함수값이지? x 플러스 1. 이거는 x좌표가 얼마일 때 함수값이야. 그렇지. 평균 변화를 만들려면 되게 쉬워. x 플러스 1 빼기 3만 이렇게 있으면 돼. 이런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지. 맞니 얘들아? 여기까지 알겠니? 오케이? 너희들이 이과를 갔어도 선생님은 너희들 수학 잘하는데 정말 잘 가르칠 자신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미적분 이상의 내용은 은근히 되게 단순해. 정의를 활용해서 지금 이걸 지금 썼잖아. 맞지 얘들아? 이렇게 미적분 이상의 내용은 썼으면 땜빵만 잘하면 돼. 이거 원래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갑자기 우리가 쓴 거지? 땜빵만 하면 돼. 여기다 똑같이 땜빵만. 땜빵만 하면 돼. 아시겠어요? 땜빵하고 여기 원래 x제곱 마이너스 4 있었잖아? 그거 이쪽으로 오면 되겠지. 됐지? 이게 지금 5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오케이? 문제 풀면서 이해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일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되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됐어요? x가 2로 가면 점점 좌표가 얼마로 가니 얘들아? 3으로 가지 3. x 좌표가. 오케이? 이게 3일 때의 미분계수야.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됐어? 이해됐으면 공식처럼 외워. 뒤쪽일 때 미분계수입니다. 그게 훨씬 속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그 다음에 여기 x에다 2 대입하면 이건 어떻게 되니 얘들아? 0. 이거는? 0 되지. 0. x에다 2 대입하면 0 되지. 맞니 얘들아? 무슨 얘기니? 0분의 0꼴이란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분모 인수분해해서 약분한 다음에 집어넣으란 소리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여기 계산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까. 이해되니? 됐어? 그래서 약분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얼마다 얘들아? 4분의 1이다. 이해됐어요? 어? 극한 들어가 있는 모든 문제는 꼴이 제일 중요해. 알겠니?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대답 나왔다. F'3은 얼마니 얘들아? 4, 5, 20이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28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미분계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평균 변화율 극한이라는 내용을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무 공식처럼 단순히 접근하기도 자, 날이 갈수록 미분계수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변형이 돼요. 이건 예전에 너희들이 내신해 봤던 문제하고 약간 좀 다른 형태죠. 그죠? 오케이? 근데 넘겨보면 그 내신해 봤던 문제들하고 유사한 형태들도 되게 많아요. 오케이? 미분계수의 정의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기 때문에 그냥 진화한다는 표현이 딱 맞아.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공식처럼 외우는 것보다는 외우는 거 좋지 않아. 그냥 보다는 하지 말고 좋지 않아. 알겠어요? 공식을 외우되 거기에다가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미분계수의 정의를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다. 알겠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